인생의 계절이 깊어지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는 세월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변화는 남몰래 깊은 한숨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침묵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함께하던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침대 옆에는 남몰래 숨겨둔 약이 하나둘 늘어가지만 그것이 주는 안도감은 잠시일 뿐 더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체념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이 침묵이 그저 시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일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가 잊고 지내온 몸속 가장 깊은 곳의 중심축, 생명의 스위치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 단몇 초의 노력으로 약이나 병원 없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내 몸 안의 버튼 하나를 눌러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그 비밀의 스위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운동도 고된 훈련도 아닙니다. 단몇 초, 아주 단순한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멈춰있던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건강한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을 전기기술자로 살아오신 71살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단사흘 실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몸의 한 지점을 다시 자각하고 부드럽게 깨워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삶을 바꾸는 그 태초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중심은 바로 회음부에 있습니다.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어색해하거나 민망해하시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생명의 문이라 부르며 지극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드나드는 출입구이자 모든 기와 혈이 모여 순환을 시작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인체의 에너지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인맥과 동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락이 바로 이곳에서 교차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상하로 소통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마치 샘의 근원이 마르듯 온몸의 기운이 정체되고 생식 기능을 포함한 여러 생리 반응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현대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회음부에는 골반의 장기들을 받쳐주는 핵심 근육인 골반저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과 배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 음경으로 향하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다발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발기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저근이 약화되면 이 부위의 혈류 공급과 신경 전달이 더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위는 의식적인 인지와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부위에 집중하고 가볍게 수축하고 이완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음부는 다시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이 반응하며 뇌와의 연결 신호가 복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출발점이지만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감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 우리 몸의 감각도 무뎌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뜨거운 반응도 생기 넘치던 아침의 순간들도 모두 기억합니다. 단지 그 기억을 다시 깨워줄 아주 작은 자극, 바로 10초의 움직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10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와 현대 해부학의 과학적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감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확신, 나는 여전히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체감, 그것이 바로 이 부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의심했던 수많은 남성분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달라지는 기운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음부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그저 힘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한 자세, 알맞은 호흡, 그리고 정확한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단 10초의 기적,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깨우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과 집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케겔 운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어 신경 자극, 혈류 촉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까지 동시에 바로잡는 정밀한 자각 운동입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엉덩이 전체가 의자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하고 어깨의 힘은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몸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심과 동시에 회음부를 아주 부드럽게 조여줍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이지만 억지로 강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곳에 내 의식이 닿아 있구나 하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3초 정도 부드럽게 조인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회음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놓아둡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3초간 수축, 내쉬면서 완전히 이완. 이 전체 과정이 약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바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하루에 단 3번에서 5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실천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회음부의 골반저근과 음부신경을 의식적으로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압박과 확장을 반복하며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잠자던 감각신경이 깨어나 뇌와의 신호체계를 복구합니다. 이 자극은 긴장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보다 안정되고 반응성이 높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발기력과 같은 성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음부를 단련하는 것은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 하체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는 우울감 감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 3일, 길게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아침 기상 시의 감각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기억해내면 되는 내 몸과의 소중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이라도 엔진의 연료가 부족하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회음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듯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천연 보조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회음부 주변의 미세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말린 구기자를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 습관은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예로부터 요강을 뒤엎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남성 생식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입니다. 복분자는 천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신선한 복분자 주스 한 컵은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깨와 호두입니다. 이 2가지는 해춘의 묘약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회음부 운동으로 자극된 근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회복을 돕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볶은 검은 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호두를 하루 서너 알 간식처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은 각각으로도 훌륭하지만 회음부 운동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동으로 혈액이 흐를 길을 열어주고 이 음식들로 그 길을 따라 힘찬 에너지를 채워 넣는 원리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60대의 한 기사님은 매일 아침 구기자차와 복분자즙을 마시며 회음부 운동을 병행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침부터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예전엔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이 부작용 걱정 없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 우리 몸을 위한 해답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음식으로 채워줄 때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그 음식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우리 몸의 체질 또한 모두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반응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춘 조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린 분들은 구기자차와 복분자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의 중심 온도를 부드럽게 올려주어 하루의 기초 대사를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평소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복분자보다는 검은 깨와 호두처럼 성질이 평이한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분자는 열을 더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수축보다 부드러운 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회음부 운동은 소변을 본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방광이 비어있을 때 골반저근에 더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퇴직 공무원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들처럼 모든 것을 따라 하기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과 부드러운 회음부 운동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아침 피로감이 사라지고 전립선 통증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하니까 훨씬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더라고요. 건강은 결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내 몸과 깊이 대화하며 꾸준히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10초 운동을 3회 실시한다. 이 단순한 루틴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뇌는 이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기록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메모장에 오늘도 완료라고 적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 기록들이 쌓여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람, 이미 늦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73세 시작하신 분도 80이 넘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나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회음부를 자극하는 것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힘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살의 정만호 씨는 40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평생 몸쓰는 일을 해왔기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60대 중반부터 아침이 개운치 않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반신반의하며 10초 회음부 운동과 구기자차, 그리고 검은 깨와 호두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매일 아침 딱 3회씩만 꾸준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부터 달라졌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다는 듯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2주가 지나자 아내분께서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훗날 저를 다시 찾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네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엔 아내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갑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기능을 되찾는 방법을 넘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멈춰있던 관계를 회복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조용히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은 하루 10초의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깊은 숨 한 번으로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아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훗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삶 전체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10초가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작은 빛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음, 그 모든 변화의 여정을 저는 늘 이곳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깊어지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는 세월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변화는 남몰래 깊은 한숨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침묵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함께하던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침대 옆에는 남몰래 숨겨둔 약이 하나둘 늘어가지만 그것이 주는 안도감은 잠시일 뿐 더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체념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이 침묵이 그저 시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일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가 잊고 지내온 몸속 가장 깊은 곳의 중심축, 생명의 스위치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 단몇 초의 노력으로 약이나 병원 없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내 몸 안의 버튼 하나를 눌러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그 비밀의 스위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운동도 고된 훈련도 아닙니다. 단 몇 초, 아주 단순한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멈춰있던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건강한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을 전기기술자로 살아오신 71살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단사흘 실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몸의 한 지점을 다시 자각하고 부드럽게 깨워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삶을 바꾸는 그 태초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중심은 바로 회음부에 있습니다.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어색해하거나 민망해하시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생명의 문이라 부르며 지극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드나드는 출입구이자 모든 기와 혈이 모여 순환을 시작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인체의 에너지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인맥과 동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락이 바로 이곳에서 교차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상하로 소통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마치 샘의 근원이 마르듯 온몸의 기운이 정체되고 생식 기능을 포함한 여러 생리 반응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현대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회음부에는 골반의 장기들을 받쳐주는 핵심 근육인 골반저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과 배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 음경으로 향하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다발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발기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저근이 약화되면 이 부위의 혈류 공급과 신경 전달이 더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위는 의식적인 인지와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부위에 집중하고 가볍게 수축하고 이완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음부는 다시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이 반응하며 뇌와의 연결 신호가 복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출발점이지만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감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 우리 몸의 감각도 무뎌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뜨거운 반응도 생기 넘치던 아침의 순간들도 모두 기억합니다. 단지 그 기억을 다시 깨워줄 아주 작은 자극, 바로 10초의 움직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10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와 현대 해부학의 과학적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감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확신, 나는 여전히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체감. 그것이 바로 이 부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의심했던 수많은 남성분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달라지는 기운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음부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그저 힘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한 자세, 알맞은 호흡, 그리고 정확한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단 10초의 기적,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깨우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과 집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케겔 운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어 신경 자극, 혈류 촉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까지 동시에 바로잡는 정밀한 자각 운동입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엉덩이 전체가 의자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하고 어깨의 힘은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몸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심과 동시에 회음부를 아주 부드럽게 조여줍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이지만 억지로 강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내 의식이 닿아 있구나 하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3초 정도 부드럽게 조인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회음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놓아둡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3초간 수축, 내쉬면서 완전히 이완. 이 전체 과정이 약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바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하루에 단 3번에서 5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실천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회음부의 골반저근과 음부신경을 의식적으로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압박과 확장을 반복하며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잠자던 감각신경이 깨어나 뇌와의 신호체계를 복구합니다. 이 자극은 긴장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보다 안정되고 반응성이 높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발기력과 같은 성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음부를 단련하는 것은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 하체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는 우울감 감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 3일, 길게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아침 기상 시의 감각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기억해내면 되는 내 몸과의 소중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이라도 엔진의 연료가 부족하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회음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듯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천연 보조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회음부 주변의 미세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말린 구기자를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 습관은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예로부터 요강을 뒤엎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남성 생식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입니다. 복분자는 천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신선한 복분자 주스 한 컵은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깨와 호두입니다. 이 2가지는 해춘의 묘약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회음부 운동으로 자극된 근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회복을 돕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볶은 검은 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호두를 하루 서너 알 간식처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은 각각으로도 훌륭하지만 회음부 운동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동으로 혈액이 흐를 길을 열어주고 이 음식들로 그 길을 따라 힘찬 에너지를 채워 넣는 원리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60대의 한 기사님은 매일 아침 구기자차와 복분자즙을 마시며 회음부 운동을 병행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침부터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예전엔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이 부작용 걱정 없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 우리 몸을 위한 해답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음식으로 채워줄 때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그 음식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우리 몸의 체질 또한 모두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반응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춘 조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린 분들은 구기자차와 복분자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의 중심 온도를 부드럽게 올려주어 하루의 기초 대사를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평소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복분자보다는 검은 깨와 호두처럼 성질이 평이한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분자는 열을 더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수축보다 부드러운 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회음부 운동은 소변을 본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방광이 비어 있을 때
골반저근에 더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퇴직 공무원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들처럼 모든 것을 따라 하기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과 부드러운 회음부 운동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아침 피로감이 사라지고 전립선 통증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하니까 훨씬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더라고요. 건강은 결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내 몸과 깊이 대화하며 꾸준히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10초 운동을 3회 실시한다. 이 단순한 루틴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뇌는 이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기록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메모장에 오늘도 완료라고 적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 기록들이 쌓여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람, 이미 늦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73세 시작하신 분도 80이 넘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나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회음부를 자극하는 것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힘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살의 정만호 씨는 40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평생 몸쓰는 일을 해왔기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60대 중반부터 아침이 개운치 않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반신반의하며 10초 회음부 운동과 구기자차, 그리고 검은 깨와 호두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매일 아침 딱 3회씩만 꾸준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부터 달라졌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다는 듯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2주가 지나자 아내분께서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훗날 저를 다시 찾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네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엔 아내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갑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기능을 되찾는 방법을 넘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멈춰있던 관계를 회복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조용히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은 하루 10초의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깊은 숨 한 번으로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아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훗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삶 전체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10초가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작은 빛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음, 그 모든 변화의 여정을 저는 늘 이곳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깊어지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는 세월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변화는 남몰래 깊은 한숨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침묵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함께하던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침대 옆에는 남몰래 숨겨둔 약이 하나둘 늘어가지만 그것이 주는 안도감은 잠시일 뿐 더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체념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이 침묵이 그저 시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일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가 잊고 지내온 몸속 가장 깊은 곳의 중심축, 생명의 스위치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 단몇 초의 노력으로 약이나 병원 없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내 몸 안의 버튼 하나를 눌러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야기 속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그 비밀의 스위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운동도 고된 훈련도 아닙니다. 단몇 초, 아주 단순한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멈춰있던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건강한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을 전기기술자로 살아오신 71살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단사흘 실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몸의 한 지점을 다시 자각하고 부드럽게 깨워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삶을 바꾸는 그 태초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중심은 바로 회음부에 있습니다.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어색해하거나 민망해하시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생명의 문이라 부르며 지극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드나드는 출입구이자 모든 기와 혈이 모여 순환을 시작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인체의 에너지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인맥과 동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락이 바로 이곳에서 교차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상하로 소통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마치 샘의 근원이 마르듯 온몸의 기운이 정체되고 생식 기능을 포함한 여러 생리 반응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현대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회음부에는 골반의 장기들을 받쳐주는 핵심 근육인 골반저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과 배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 음경으로 향하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다발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발기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저근이 약화되면 이 부위의 혈류 공급과 신경 전달이 더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위는 의식적인 인지와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부위에 집중하고 가볍게 수축하고 이완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음부는 다시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이 반응하며 뇌와의 연결 신호가 복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출발점이지만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감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 우리 몸의 감각도 무뎌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뜨거운 반응도 생기 넘치던 아침의 순간들도 모두 기억합니다. 단지 그 기억을 다시 깨워줄 아주 작은 자극, 바로 10초의 움직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10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와 현대 해부학의 과학적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음부는 단순히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감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확신, 나는 여전히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체감, 그것이 바로 이 부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의심했던 수많은 남성분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달라지는 기운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음부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그저 힘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한 자세, 알맞은 호흡, 그리고 정확한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단 10초의 기적,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깨우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과 집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케겔 운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어 신경 자극, 혈류 촉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까지 동시에 바로잡는 정밀한 자각 운동입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엉덩이 전체가 의자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하고 어깨의 힘은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몸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심과 동시에 회음부를 아주 부드럽게 조여줍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이지만 억지로 강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곳에 내 의식이 닿아 있구나 하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3초 정도 부드럽게 조인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회음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놓아둡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3초간 수축, 내쉬면서 완전히 이완. 이 전체 과정이 약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바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하루에 단 3번에서 5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실천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회음부의 골반저근과 음부신경을 의식적으로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압박과 확장을 반복하며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잠자던 감각신경이 깨어나 뇌와의 신호체계를 복구합니다. 이 자극은 긴장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보다 안정되고 반응성이 높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발기력과 같은 성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음부를 단련하는 것은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 하체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는 우울감 감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 3일, 길게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아침 기상 시의 감각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기억해내면 되는 내 몸과의 소중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이라도 엔진의 연료가 부족하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회음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듯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천연 보조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회음부 주변의 미세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말린 구기자를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 습관은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예로부터 요강을 뒤엎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남성 생식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입니다. 복분자는 천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신선한 복분자 주스 한 컵은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깨와 호두입니다. 이 2가지는 해춘의 묘약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회음부 운동으로
자극된 근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회복을 돕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볶은 검은 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호두를 하루 서너 알 간식처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